자, 잘들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자, 2020학년도 수능 자, 34번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한 2014년, 2013년 이때에 비해서 빈칸 지문은 조금 쉬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빈칸 문제를 대하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빈칸 문제는 많이 맞는 편이긴 한데 34번 빈칸도 크게 어려웠던 글은 아니죠. 33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근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34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have been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가요. 정의하려고 하는 what music is 음악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In terms of 뭐에 관해서 specific attribute는 특성이죠. of musical sound 음악적인 소리의 특정한 특성에 대해서 음악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famous 유명한 그 비평가인 이 사람은 regarded 고려했습니다. 고려합니다. A as B 구문이죠. 더 measurable 톤은 1톤, 2톤, 3톤, 4톤 그 톤이 아니고요. 그거는 TON으로만 쓰고 톤은 음정이죠. 음정. 그래서 측정 가능한 음정을 as the primary and essential condition of all music 그러니까 모든 음악의 본질적인 어떤 조건, 주요한 본질적인 조건 모든 음악에 있어서 라고 고려했습니다. 뭐를요? measurable tone 그러니까 음정이죠. 그냥 측정 가능한 음계 측정 가능한 음계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음악이다. 음악적인 소리는 그가 말하길 can be distinguished 뭐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분간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from those 여기서 those는 musical sounds가 되겠죠. 그쵸. 비교를 하는 문장에서 앞에 나온 말을 뒤에서 받을 때 대신에 those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적 소리 of nature 자연의 다시요. 음악적 소리,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는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부터요? 자연의 음악적 소리로부터요. By the fact, 뭐라는 사실에 의해서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피치는 음의 높낮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된 픽스를 맨날 이제 고치다, 고장난 걸 고치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단어고요. 픽스는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고정된 높낮이의 사용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 자연의 소리에 그것과 분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whereas virtually all natural sound 자연적인 소리는 consist of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지속적인 fluctuating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frequency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frequency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frequently 지속적인 빈번하게 뭐 이런 것은 알 텐데 명사에서 frequency 특히 음악의 분야에서 frequency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여러분들 혹시 음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면 음악의 음은 주파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 가운데 있는 도는 뭐 430Hz의 주파수, 뭐 레는 뭐 440에 해당하는 주파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음은 주파수의 파열의 그 주기이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는 주파수고 그것은 음악인데요. 자연의 소리는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변동하는 오르락내리락 변동하는 주파수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and the number of 20th century writers have assumed like blah blah 이 사람들 같은 많은 이 라이터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죠.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을 쓰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추정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that 뭐라고요? 고정된 높낮이는 are among 뭐뭐들 중에 하나다. among the defining features of music 음악을 그 정의하는 특성 중에 하나다. fixed pitch 고정된 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비교 대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이 음악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음악하고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어떠한 특성에서 같지 않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은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고정적인 주파수에 해당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이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오는 음악은 뭡니까? 오르락내리락 되게 변동하는 피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ixed pitch, 고정된 음역대, 도, 레, 미, 파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음악을 정의하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 음악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Now it's true. 사실입니다. That in the most of the world's musical culture, 세상의 모든 음악적인 문화에서 피치라는 것은 중요하다. 피치라는 것은 음악을 정의하는데 음악 정의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요새 음악 세계에서 피치라는 것은 위에도 나왔지만 고정적인 것이고 자, 현대 음악을 특징 짓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However, 하지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만이 나왔으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나오겠죠. 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 음악에서 특징은 음계가 어떻다라는 거? 고정적이다. 하지만 현대 음악에서 음계는 고정적이다, 고정적이지 않다. 고정적이지 않다가 여기 내용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 범위를 좀 생각해 보세요. 빈칸이 나와져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범위는요, 여기 however 뒤에 있는, 그렇지 않다. 음악은 고정된 피치, 고정된 음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겠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서 고정적인 음계는 중요하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 음악에서 고정적인 음계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넣게 된다면 하지만 음악에서 고정적인 음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however로 여기 글을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however 내용을 이어보면 이제 그 내용이죠. This is generalization about the music and not the definition of it. 그것은 음악에 대한 일반화인 것이고 그것은 여기 나온 내용은 음악에 대한 일반화인 것이고 절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카운터 이그젬플 반대되는 예시를 쉽게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이런 음악과 한국의 이런 음악을 예를 들자면 fluctuate 변동합니다. 지속적으로 변동합니다. 그 피치에 대해서 그 노셔널 어떤 개념적인 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동합니다. In terms of which the music is organized 음악이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동하는 현대 음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기는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답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빈칸은요, 피치는 고정적인 거고, 피치는 음악을 정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고르게 된다면 몇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자, 답은 2번이죠. 나돈니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라는 겁니까? 나돈니 A, but also B. A도 그렇고 B도 그렇습니다. 라는 이거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나돈니를 보면 이게 긍정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으로 떠오르면 영어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엄마는 착할 뿐만 아니라 뭐 친절하기도 하다. 이게 말이 맞지. 우리 엄마는 착할 뿐만 아니라 뭐 못생겼기도 하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동등성을 둔 말을 A하고 B에 쓸 수밖에 없는 게 나돈이 A 버돌소 B에 해당하는 이 그 상관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계라는 것은 피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organized 계획이 되는 겁니다. 배열이 되는 겁니다. into 뭐로 배열이 되는 거냐면 discrete step으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series of 연속체. discrete는요, 이게 구별되는, 분간되는 이 단계, 이렇게 도, 레, 미, 파, 이렇게 개별적으로 단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계 가는 거다라는 2번이 답이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not so much A as B. 최근에 했었던 건데,
A라기보다는 B다라는 거죠. 즉 A가 아니고 B다라는 겁니다. 현대 음악의 특징은요, 고정된 게 아니라 그리고 변동하는 거다라는 것을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빈칸 뒤에 however가 나오면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빈칸을 채우기에는 이 내용을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서 봤을 때에는 음계가 변동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든 음악이었습니까? 자연에서의 음악이었습니까? 자연에서의 음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빈칸은 무슨 범위를 지금 답을 고르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음악이라는 그러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음계는 고정적인 거고 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조금 어려웠었던 거 선생님도 다 풀어봤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수업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청이 되어졌던 것들 위주로 해드릴게요.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요. 37번이요. 37번. 37번은 일단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서를 잡는 건데 순서를 잡음에 있어서 이것만 알아도 진짜 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자, 내용을 읽었다. 그 다음에 뭐는 일단 1번으로 못 와요? 뭐는 1번으로 못 옵니까? 자, A가 1번으로 못 오는 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B 아니면은 C예요. 근데 여기서는 noor가 또 엄청난 단서가 됩니다. noor는 언제 쓰는 겁니까? noor는 언제 써요? 앞에 뭐가 나왔을 때 뒤에 noor로 무조건 받는 겁니까? 알고 계신가요? noor 또한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건데 앞에서 부정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는 B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월가 나오면서 이제 도치는 일어나겠습니다만 문법적일 때는 노월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노어가 언제 쓰냐면 앞에 부정문이 나오고 A는 B가 아닙니다. 그 다음 노월 또 A는 C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앞에 부정문 나오고 뭐는 뭐가 아닙니다. 또한 뭐도 아닙니다를 쓸 때 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어만 알아도 노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문이 B에 있냐, A에 있냐라고 보면 부정문이 여기 나와져 있죠. 뭐는 does not allow us, 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는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라는 C가 A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A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A 다음에 C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A부터 시작을 하필 해요? 안 해요? A부터 시작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B만 남았는데 B를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A, C, B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B, A, C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이 2번이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37번에 답이 2번이 맞나요? 자, 이거 막 했는데 틀리는 거 아니야? 37번에 2번, 37번에 2번 답이 맞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요. 해설지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읽을까요, 말까요? 내용을 읽을까 말까? 내용을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단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빈칸까지 해서는 어떤 그 재진술의 논리를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이제 순서를 집어넣고 이 문장의 순서를 맞춰주고 이런 거는 이 글의 전개 패턴이라던가 어떤 영어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몰랐었을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노얼가 언제 써지는 건지. 음, 앞에 부정문이 나오고 뭐는 뭐뭐가 아니다. nor 또한 뭐도 뭐뭐가 아니다. 이런 때 쓰는 것이 nor거든요. 그래서 nor는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러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순서를 좀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읽어보는 게 우선이죠. 다 읽어봤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100% 정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을 한번 38번? 38번 하기 전에 39번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38번을 할게요. 조금 빨리 끝내고 지금 11시인데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 37번을 한번 아니 39번 볼게요. 스틸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나요? 여전히로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이게 하지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but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역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but이라든가 yet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나로서 역접이 되기도 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아니면 뭐 having said that 이라든가 having said that, 그래서 그걸 말하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 바뀌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still이 이게 여전히도 있지만 하지만이란 뜻도 있고요. yet도 하지만이고 having said that 이것도 말있기는 하지만 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꽈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luckily 아니면 unluckily, 운 좋게도 아니면 운이 안 좋게도, 이것도 역접을 나타내는 논리를 가지고도 있어요, 여러분들. 운 좋게도 운이 안 좋게도 이것도 역접이라고요. 내가 기분 좋게 사탕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이 안 좋게도 갑자기 똥차가 나에게 똥물을 튀기고 갔습니다. 그럼 역접이 되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쵸? 똥차가 지나가서 나에게 똥물을 튀겼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바로 몇 발짝 더 가서 나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주웠습니다. 이것도 역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해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접속사가 어떤 논리를 가지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지 이게 진정한 이제 좀 독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still it is arguable that,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이야를요, 주장적입니다. advertisers, 그러면 광고자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about this problem에 대해서. 이 this problem이 뭔지 앞에 나와져 있겠죠. as 뭐뭐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하면서, advertising in other media, 다른 이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has always been fragmented가 되었기 때문에. fragment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밑에 보면은 이 fragment가 조각내다이긴 한데, 조각내다 어떤 뜻일까요? 다른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항상 조각 나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 살짝 물음표가 뜨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래그먼트가 뭔지 조금 글을 읽음으로 해서 프래그먼트가 뭔지를 알아내봐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글을 읽는 그러한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프래그먼트 조각 내다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뭘 조각을 어떻게 낸다라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자, 한번 볼게요. 벌써 프래그멘테이션부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의 관객들을 조각 내기, 그럼 뭘까요? 관객들을 조각 낸다? 나누어서 연령대라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구나. 아니면 젠더를 나누던가, 남성 관객들, 여성 관객들을 나누던가, 10대 관객들, 20대 관객들, 30대 관객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중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관객들의 어떤 그 세부 사항을 나눠주는 것일 수 있겠죠. During the recent decade, 최근 수십 년 동안의 TV 관객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 which has happened throughout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대요. As new channels have been launched everywhere. 자, 모든 곳에서 새로운 채널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그 TV 관객 나누기는 has caused advertisers. cause 나오면은 여러분들 cause 목적어 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야기시킨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광고주들에게 걱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청층을 나누는 것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자들에게 어떤 걱정을 가져다 준다, 걱정을 야기시킨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자, 1번 이하예요. 애드버타이저, 광고하는 사람들은 look back, 뒤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뒤는요, 여러분 등 뒤를 돌아본다는 게 아니고 과거를 회상한다 라는 뜻도 있겠죠.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 다음에 또 노스텔지아라고 하면 이게 향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냄새나는 향수가 아니고요, 향수, 그 과거를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look back nostalgically 이러면은 향수적으로, 즉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to the years, 어떤 시기를 되돌아봅니다. 뭐 했던 시기예요? 관계부사요.
when a single spot transmission, 트랜스미션은요, 변화이기도 한데, 전달이기도 한데, 전파의 전달이에요. 전파 전달. 왜, 이렇게 TV 스테이션, 방송국이 있으면 이렇게 전파를 쏴주죠? 그러면 가정에서, 그 TV 수신기를 달아다가 이 방송국에서 쏴주는 신호를 잡아서 TV에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요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만 옛날 시대 때는 이랬었죠, 여러분들. 이런 접시들이 집에 막 달려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쏴주는 이 전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한 곳에서의 전파 발산이라는 것은 뭐냐? 방송국이 옛날에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방송국이 하나. 근데 요새는 방송 채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뒷방 많다라는 거죠. 방송 채널이 많다라는 것은 SBS에서 무슨 방송을 내보내죠? SBS 방송을 내보내죠. KBS 채널은 무슨 방송을 내보냅니까? KBS 방송을 내보내죠.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 방송국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광고주들에게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옛날을 되돌아본다니까요. 옛날에 방송국이 하나였던 시절. would be seen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t one fell swoop. 단번에 일거에 옛날을 되돌아봅니다. 뭐 했을 때를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의 방송국이 보여졌을 때 대다수의 인구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번에 전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하나의 채널만이 보여졌었던 그러한 과거 향수를 광고주들은 떠올려 봅니다. 광고하기가 더 편하겠죠. 이러한 상황이요. This made the television advertising of mass consumer products relatively straightforward.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this요. 역시 이제 문장을 집어넣을 때 받아주는 논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this가 받아주는 말이 1번에 나와져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this는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채널이 많아서 고객들을 좀 나눠가지고 광고주들이 각각 채널마다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방송국이 하나여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채널만 봤었을 때 광고주는 하나의 방송국에다만 광고를 하면 많은 그 국민들이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광고를 시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일까요? 자, 이것은 만듭니다. 텔레비전 광고, 매스 컨슈머 프로덕트. 그래서 이 대규모의 고객 상품, 그러니까 대규모의 컨슈머 그 소비 상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비교적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는 뭔가요? 직접적인 이런 뜻이죠. 곧장이요. 그럼 어렵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쉽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는 쉬운이라는 표현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즉 앞에 나온 이 1번이요.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모든 국민들이 이 단일 채널을 시청했었던 이 상황은 이 상품에 대한 광고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Not to say easy, 뭐 되게 쉽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반면에 뭐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면에 today, 오늘날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광고주들에게 to build up the coverage of their target markets. 그들의 그 대상이 되는 시장, 즉 여기서 대상이 되는 시장, 물건을 팔 때 대상이 되는 시장은 그 광고주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텔레비전 관객의 이 세분화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커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커버를 시간대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By advertising on the host channel with separate audiences. 그래서 나누어진 관객들과 함께 이 채널의 주인, 즉 방송국, 그러니까 방송국마다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방송국마다 광고를 하면서 그리고 타겟 마켓에게 시간별로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또 커버리지가 독립적으로 필요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휴, 그러니까요. 뭐냐면 옛날에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봅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은 채널을 봐요. 그럼 장난감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광고주들은 여기다가 이 장난감 광고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전파를 타고 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난감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요, 장난감을 파는 광고는 어떤 채널에밖에 우리가 부탁할 수 없는 겁니까? 투니버스라든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채널, 아이들이 볼 법한 채널에 밖에 우리가 장난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타겟은 또 이제 장난감 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이 좀 더 세분화적으로 더 광고를 세분화적으로 만들어서 그 채널을 시청하는 이 타겟을 정하고 그 채널을 방영하는 이러한 방송국에밖에 그 광고를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도 더 스페시픽하게 세분화적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방송국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방송국에밖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앞에 나왔었던 부분은 이렇게 됨에 따라, 사회 현상이 이렇게 나옴에 따라 광고주, 이 애드벌타이즈 입장에서 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3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이하는요, moreover, 게다가, 그럼 앞에 부분이 어려웠던 이야기라면 뒤에 부분은 계속해서 광고주들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광고주들은 얻습니다. 상당한 이득을 얻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맥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나요? 딱 봐도요. 그래서 스틸이 버세의 논리라면 3번밖에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너무 걱정을 하는 거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 매체라는 것은 원래 좀 프래그먼테이션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있어야지 광고주들이 상당한 이익을 각각에서부터 얻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3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38번. 여러분들도 지쳤을 것 같고, 나도 지쳤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을 어떻게 할까요? 38번이요. 자, 38번이요. 일단 38번은 그냥 좀 편하게 여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Resident Bird Habitat이 뭘까요? 레지던트가 자꾸 나오는데, 레지던트는 뜻이 뭡니까? 거주라는 거죠. 거주세의 거주 공간 선택은 seemingly 겉보기에 straightforward 또 나옵니다. 와, 우리 straightforward는 건졌네요. 2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쉬운이라고 받아주시면 된다 그랬죠? 쉬운 과정입니다. 겉보기에 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in which 그 과정 안에서 젊은 어린 흩어지는 개인이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여기서 어린 흩어지는 개인이 뭐예요? 새 얘기하는 거죠. 어린 새가 개인 새가 움직이는 과정이요. 뭐 할 때까지요? 그 어린 새가 찾을 때까지 장소를요. 무슨 장소냐면 그 어린 새가 can compete compete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compete 경쟁할 수 있대요. 성공적으로 to satisfy its need 그 어린 새의 이 요구 사항을 완전히 만족시킬 정도로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공간을 찾을 때까지 어린 새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과정이 겉보기에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주하는 새가 그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꽤나 쉬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니셜리 처음에는 이러한 욕구들, 이 어린 새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린 새의 욕구는 최초는요 음식이나 그리고 피난처만 포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eventually 결국에는요 음식만 먹고 어떤 피난처만 제공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어린 새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착해야 합니다. 거주 장소에 satisfied 만족시키는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survivalship뿐만 아니라 survivalship은 앞에 나왔었던 음식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but reproductive need 그럼 재생산인데 이것은 출산이죠. 출산적인 욕구까지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어린 새가 자신의 둥지를 이제 찾을 때 최초에는 어렸을 때에는 먹고 살고 적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둥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이 서식지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In some cases 몇몇의 상황에서 the habitat 그 서식지는 근데 뭐 하는 서식지입니까? That provide the best opportunity for survival. 그래서 생존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식지는 may not be the same habitat.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As the one 하나로서 뭐 하는 하나로서 that provides for the highest reproductive capacity. 자, 어떤 이 출산적인 능력, 가장 높은 출산 능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것, 음식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서식지가 출산을 위한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because of requirements. 어떤 요구사항 때문이죠. 특정한 요구사항, 뭐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이에요? 이 출산 시기에 있어서. 출산 시기에 새가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이 필요한가 봐요. 그것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서식지는 이 서바이벌 그 생존을 위한 서식지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자, 4번에요. 하지만 마이그런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마이그레이트 이주하는 거죠. 이주. 그러면 새들 중에도요. 철새가 있고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사는 고정새?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정을 해서 한 지역에 있는 새도 있고 이동해서 사는 새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동하는 이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졌었던 지문을 보시면은 resident species 그러면 이제 고정하는 지역에서 사는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미 요 4번 뒤로는 철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자체는 이미 그냥 딴 세상이에요.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필요가 없고 1, 2, 3, 4 중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므로 individual of many resident species 그러면은 이제 거주하는 종의 개개인 그러면 여기서 개개인은 새겠죠. confronted with 뭐를 직면한 the fitness benefits 그러면은 이제 건강 이득이겠죠. 건강 이득을 직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미가 뭘까요? 내가 적하고 직면하고 있다. 내가 행복한 여성하고 직면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사하고 전치사 있을 때는 이 전치사의 느낌이 훨씬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confronted with 그러면 선생님 맞서 싸우는 거니까 이거 적대시 반대 개념인 거 아닙니까? 반대가 아니고 이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 고정된 지역에 있는 이 고정새가 뭐를 가지고 있는 새냐면 이 건강상의 이득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한 이득이죠?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통제권이에요? 그 출산, 브리딩 사이트. 브리딩은 새끼를 키우는 거고, 사이트는 장소죠.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출산 장소에 대한 통제권의 어떤 그 건강상의 이득과 함께 있는 이 고정세는 may be forced to balance cost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를 하게 강제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냐면 얘가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remaining in the specific habitat 특정한 거주 지역에 머문대요. 뭐 하는 곳입니까? highest breeding success occur 그 새끼를 키우는 가장 높은 새끼를 키우는 성공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얘가 머무르면서 되셨죠? 자, 솔직히 선생님이 해설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논리성으로 따지게 된다면 얘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얘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출산 장소를 잘 가지고 있는 거고 출산 장소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출산 장소가 구려요 아니면 어떤 이득을 줘요? 좋은 장소죠.
그쵸? 그리고 얘가 또 어떻게 한답니까? 머물러 있는데요. 그 장소에, 무슨 장소예요? 출산과 그리고 새끼를 키우는 게 성공적인 것이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까?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왜 4번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존의 장소는, 출산 장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출산 장소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생존 장소하고 출산 장소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산 장소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출산 장소. 그쵸? 그러면 당연히 3번보다는 4번이 더 적절하죠. 여기랑도 더 맞잖아요. 왜냐? 출산 장소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요구사항을 여기서는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특정한 요구사항을 출산 장소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다 맞추고 있잖아요. 이미 통제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새끼를 잘 출산을 하고 그 양육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라고 좀 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을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하셨고, 고생들 많으셨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영어적인 실력의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커다란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다 쓰지 않고도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셀덤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 엘라보레이트, 이런 단어라든가, acquaintance 이것도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겠어요. 수능 단어가 예전에는 이렇게 6천 개의 단어를 알아야지 수능을 풀 수 있었다라 그러면 요새는 4천 개 정도까지 단어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도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진짜 모르는 단어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특이하게. 원래 조금씩 한두 개씩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가 정말 거짓말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밑에 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상태였는데 단어는 알아도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운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먼저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수능은 어떤 좀 더 배우실 이 논리를 전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재진수를 알며 그리고 글이 어려울 때는 옆에다가 이 도식화해서 눈으로 보이게끔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능 1등급 또 100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에서 1학기가 끝나고 7월달부터 11월 4달 동안에 단어 많이 외우고 이 기출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하셨고 잘 쉬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